네,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,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자, 이 기자, 바로 볼까요? 네,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. 남은 건 주인 없는 꽃다발. 자, 국민의힘 의원총회 김문수 후보가 참석했지만 20여 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. 네. 자, 사실상 이번 단일화 논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,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, 자,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들을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먼저 권영세, 권성동 두 쌍권이죠. 네. 당 지도부의 오랜 기다림입니다. 자, 김문수 후보의 그 참석이 늦어져서 의총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. 자, 결국 도착 소식이 들리자 이 두 사람은 국회 본청의 로텐더홀 계단 밑에까지 내려가서 약 10여 분 전부터 미리 대기를 했고요. 저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마중을 했습니다. 네. 그 앞서서 후보에 대한 예우가 없다,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것을 의식한 거 아니냐,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나름 김 후보가 이제서야 의원총회 온다고 하니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 거군요. 참고로 원래 후보로 선출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환영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렇죠.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당선된 당일날부터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압박했다, 이렇게 밝혔죠. 자, 이 때문에 의원총회 참석을 주저한 게 아니냐,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. 자, 결국 참석은 했지만, 자, 그 다음에 보시면 뒤늦게 그래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. 사실상 크게 환영을 받았죠. 자, 참고로 또 어제 김문수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냐 정말 한심하다,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하루 만에 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자, 김문수 후보에게 극찬을 했는데 그 극찬 한번 들어보시죠.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오신 분입니다. 이재명 같은 구설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청년 결백의 아이콘이었습니다.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띄워서 달래기 해주는 거 아니냐,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당 지도부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좀 단일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길 기대했던 거죠. 그렇습니다. 실제로 신동욱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의총 전에 단일화에 합의할 것이다,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다 알다시피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의원총회 분위기가 급변했죠. 자, 그런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마지막으로 저 박수 소리입니다. 자,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끝난 뒤에 나왔던 박수 소리와 그 뒤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실망했다,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나온 박수 소리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다른데, 자, 시청자 여러분도 직접 들어보시죠. 제가 승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소리 차이가 좀 있죠. 네, 오늘 뭐 보니까 의원들이 뭐 자당 후보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되던데 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종종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? 자,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. 다시 돌아온 모두까기. 자, 지금 정계 은퇴를 발표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권에서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데, 자, 오늘도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, 이렇게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. 자,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이 그보다 앞서서 자신의 SNS에 상당히 당내 지금 단일화 상황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는데요. 자, 3년 전에 두 사람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었는데 또다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. 네. 자, 윤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은 천벌받을 거다,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. 뭐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누굴까요? 자,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저 두 사람이 사실상 지도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,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쌍권이요?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실제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선배로서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고,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그 시절 현역 의원 중에서는 가장 처음 만나고 처음 사진이 공개됐던 원조 윤핵관이죠. 홍준표 전 시장 탈당하고 뭐 정계 은퇴도 선언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발언을 이어나가다는 입장인가요? 일단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격을 했습니다. 자,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, 50년 줄타기 관료 인생 허망하게 끝나는구나. 탐욕을 부리다 퇴장당하면 남은 건 추함뿐. 자, 네. 누구나가 누군가요? 다 지금 사실상 한덕수 후보를 가리킨 게 아니냐,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. 자,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참고로 홍준표 전 시장은 예정대로 내일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.
물론 시차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민의힘 현안 등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은 좀 못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 이슈도 볼까요? 자,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. 자, 빨강 물들인 파랑. 자, 민주당 얘기인데요. 민주당이 오늘 발빠르게 홍보물 공개를 좀 했습니다. 네. 자, 보시면 저 밑에 민주당 고유색인 저 청색 계열 색깔 옆에 눈에 띄는 빨강색이 보입니다. 자, 민주당 측에서는 자신들의 고유색인 민주당색과 보수의 색깔인 빨강색을 합쳐서 국민통합 의미를 함께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사실 뭐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에 뭐 꾸준히 중도 보수까지 우리가 다 확장한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었잖아요. 근데 아예 빨간색까지 가져왔군요.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였죠.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사실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 원래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해서 정체성 네. 논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는 당 차원에서 중도 확장 전략을 쓰고 있다. 뭐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. 자, 다만 선거 때마다 유사한 색깔을 쓰는 것 이거는 뭐 처음은 아닙니다. 참고로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요.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 색깔인 저 빨강색과 저 하늘색, 청색 계열을 좀 부분적으로 매치해서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네. 뭐 색깔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. 이성대 기자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